안녕하세요, 김세연입니다. 그동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표현하자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지커의 세븐엑스가 별도의 사전 행사를 열지 않고 웹사이트를 슬그머니 오픈한 뒤에 이제 사전 예약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지커라는 브랜드의 정말 메인 모델, 간판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세븐엑스가 드디어 우리나라에서 판매를 시작한 건데요. 그동안 가성비에서 강점을 보였던 중국 브랜드가 따라가던 길이 아닌 정말 상품성으로 승부를 하기 위한 지커의 이 승부수, 과연 우리나라에서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지 굉장히 궁금한데, 이 지커의 세븐엑스가 어떤 상품성을 갖추고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커의 간판 모델인 세븐엑스, 사실 처음 2024년도에 등장을 하고 나서 출시된 지 1년 만에 부분 변경을 또 한 번 거쳤고 지금 제 옆에 있는 모습으로 탄생하게 됐습니다. 그 이전과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지만 디자인으로 봤을 때 에어 인테이크 부분에 장식이 생겼다든지 이런 요소들이 더해지면서 약간의 완성도를 더 높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인상 자체가 굉장히 미니멀하고 깔끔하다는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봤을 때 굉장히 곡선의 인상이 강하게 느껴지는 디자인이잖아요. 그래서 워낙에 실루엣 자체가 매끄럽게 흐르는 디자인이라서 이렇게 빛을 받았을 때 떨어지는 빛의 결 또한 굉장히 유려하게 보이는 그런 매력이 있는 차인 것 같습니다. 요즘 차들의 대세가 워낙 볼드하고 스포티한 디자인들이 유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과격한 디자인들이 많이 좀 대세를 이루곤 했었는데요. 그렇게 대세를 이루는 중에 또 이렇게 깔끔한 디자인이 선보이고 나니까 또 이 디자인만의 매력이 더 부각이 되는 느낌도 들고요. 이런 디자인도 굉장히 완성도가 높고 매력이 있을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새삼 듭니다. 이 세븐엑스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앞에 있는 이 스타게이트인데요. 스타게이트가 지금은 점등이 안 된 상황이지만 이게 점등이 되면 분위기가 또 달라집니다. 그냥 전체적인 선이 이루고 있는 구조만 봤을 때는 저는 아이오닉 5 디자인이랑 좀 비슷한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지금 웰컴 라이트를 이용해서 이 스타게이트에 점등을 한번 시켜보면요. 우와, 음악 나와요. 헉! 음악 나오면서 이렇게 점등이 되는데요. 어때요? 켜지고 나니까 분위기가 아예 다르죠? 굉장히 미래지향적이면서도 과하지 않고 굉장히 고급스러우면서 개성을 나타내주는 그런 디자인적 요소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 브랜드들의 추세 중에 하나가 또 브랜드의 엠블럼을 따라서 막 이렇게 크게 밝게 점등이 되는 요소들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형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우아하게 켜지는 느낌으로 웰컴 라이트가 들어왔습니다. 켜지면 이런 모습이고요. 스타게이트 같은 경우는 기본 트림인 프로에서는 추가를 하실 수가 없고 맥스나 울트라 트림부터 추가를 하실 수가 있는데 가격은 240만 원에 해당하는 옵션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디자인적 요소를 보면 절제되어 있는 모습이 보이시죠? 다른 장식적인 요소라든지 그런 부분은 최소화되어 있고 앞쪽에 들어가 있는 스타게이트, 아래쪽으로 얇게 들어오는 무빙 타입, 이 방향지시등,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또 얇은 헤드라이트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면부 인상을 봤을 때는 워낙 이렇게 둥근 느낌이 강조되고 있다 보니까 아우디에서 받았던 인상을 좀 비슷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실제로 아우디의 디자인 디렉터로 계셨던 분이 지커로 오게 되면서 이런 디자인적인 요소도 많이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 세븐엑스를 실제로 보고 디자인도 굉장히 예쁘고 고급스럽다라는 칭찬을 늘어놓았는데 또 이게 발표된 가격과 관련해서 왜 논란이 있었느냐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중국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메인 기능들이 삭제가 되면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일단 라이더 센서가 없이 들어왔고요. 그렇다 보니까 또 자율주행 기능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커의 가격 정책이 생각보다 공격적으로 나오지 않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반응은 생각보다 가격이 너무 비싼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은 제가 맥스 모델 측면에서 이 디자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앞에 스타게이트가 없는 상황에서의 이 플라스틱 장식 디자인이 그대로
쭉 평행하게 여기까지 이어지는 느낌으로 끊겼다가 이어지는 느낌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휠하우스 위쪽을 굉장히 동그랗게 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차 자체가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둥근 인상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측면부의 디자인 또한 이어지고 있습니다. 휠 같은 경우는요, 뭐 가장 기본인 프로 트림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맥스 트림 두 개 다 휠 사이즈를 19인치보다 더 키우실 수는 없어요. 이 휠 사이즈를 키울 수 있는 건 가장 상위 트림인 울트라에서만 선택이 가능하고요. 이 휠 디자인도 저는 굉장히 기본임에도 예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차가 고급차구나 하는 게 느껴지는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렇게 옆에 프레임레스로 처리된 사이드미러만 보더라도 굉장히 완성도가 높아요. 실제로 봤을 때 저는 영상이나 사진으로 봤을 땐 이 정도까지를 기대하지 못했는데 실물로 보니까 여기 깎여있는 이 마감의 완성도가 엄청 높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둥글게 이렇게 깎이는 곡면이 이 차의 포인트다 보니까 이 사이드미러를 받치고 있는 아래쪽 디자인 역시도 굉장히 매끄러운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측면부 이 문 쪽으로 오면 고급스러움이 더 배가 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여기를 한번 보세요. 가장 특징적인 점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보통 다른 차에서는 볼 수 있는 이 부분 몰딩 라인이 아예 안 보이는 타입으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 훨씬 더 고급스럽고 이 컨셉에 해당하는 매끄러움이 더 올라가는 그런 요소로 자리를 잡고 있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도어 또한 이렇게 자동으로 열리는 오토 도어를 옵션으로 넣으실 수가 있는데요. 사실 예상했던 가격보다 조금 가격대가 높게 나왔다는 말씀도 많이들 하시지만 그래도 이 가격대에서 이렇게 오토 도어의 옵션을 적용할 수 있는 차가 과연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 없거든요. 6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사이의 가격대에서 이렇게 오토 기능을 도어에 지원하는 건 찾아보기 힘든 기능이기 때문에 저는 정말 고급감을 높여줄 수 있는 요소로서 정말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신기한 점은 이렇게 자동으로 열리는데도 제가 옆에 서 있잖아요. 그러면 저를 인식하고 저를 부딪히지 않게끔 하는 선까지만 열리는 기능까지도 당연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옆에 주차 공간이 좁다거나 벽이 있을 때는 벽에 부딪히지 않고 안전하게 열리고요. 그 다음부터는 또 손으로 이렇게 문을 여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또 하나 놀랬던 게요. 이게 자동 문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덜 닫았을 때 소프트 클로징 기능도 제공을 하더라고요. 진짜 한 1억 정도는 써야 누릴 수 있는 그런 고급 옵션들을 여기에서도 누릴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1열, 2열 전부 이중 접합 유리로 되어 있고요. 열었을 때 확인해보면 이 프레임레스 도어 역시도 굉장히 깔끔하게 들어가 있죠. 이게 닫는 게 이렇게 했을 때 저기까지 막 문 손해서 닫는 게 되게 귀찮거든요. 비 오고 이럴 때도 특히. 근데 이제 브레이크 밟으면 알아서 닫히니까 너무 편하겠죠? 그리고 충전을 하기에 용이하도록 뒤쪽에 충전구가 위치하고 있고요. 이쪽 끝을 눌렀을 때 충전구가 또 자동으로 고급스럽게 열립니다. 열렸을 때 여기에서 좀 라이트가 나와서 어둡지 않게 밝혀주고요. 닫을 때는 여기는 엠블럼을 누르면 다시 또 고급스럽게 닫힙니다. 후면부도 보여드릴 텐데요. 일단 저는 조금 놀랬던 게 제가 요즘에는 이제 마칸을 타고 있는데 마칸이랑 실루엣이나 이 테일램프 디자인이 되게 비슷해요. 일단 이렇게 떨어지는 라인이 쿠페처럼 예쁘게 떨어지는 것도 그렇고요. 여기 들어가 있는 일자형으로 들어가 있는 테일램프가 특히 더 많이 닮았는데요. 차이가 있다면 제 마칸이 약간 여기가 좀 더 두꺼운 거? 그 정도의 차이밖에 모르겠어요. 그래서 되게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고 들어가 있는 폰트 자체가 지커가 굉장히 깔끔한 포인트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의 이제 완성도를 높여주는데 큰 몫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운데에 카메라가 위치하고 있고 아래쪽으로도 블랙 장식이 깔끔하게 들어가 있죠. 실루엣 자체를 과감하게 막 이렇게 쓰는 느낌은 아니고요. 깔끔한 디자인이 두드러집니다. 그리고 이 테일램프가 불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 그냥 꺼져 있는 상황에서 봤을 때 여기에 붉은색이 안 보이게 까만색으로 처리가 돼 있잖아요. 이런 요소들도 차가 좀 더 고급스러워 보일 수 있게끔 해주는 요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트렁크를 여는 버튼은 이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트렁크가 되게 공간이 넓지 않나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런 소재들이 굉장히 고급스러운 소재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만졌을 때 느낌이 이건 정말 고급차의 트렁크구나 하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하고요. 다만 이 시트를 폴딩할 때 버튼으로 하는 게 아니라 수동으로 하는 구조인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은 조금은 불편한 것 같은데 튀어나와 있는 이 고리를 잡아당겨서 시트를 접는 방식인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2열에 탔는데 진짜 고급스러움이 장난이 아니에요.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진짜로 너무너무 고급스러워요. 제가 이 정도 수준까지 기대를 사실 못했었는데 타자마자 너무 깜짝 놀란 게요. 일단 가죽의 퀄리티도 그렇고 이 내부 헤드라이너 여기 소재를 스웨이드로 해놓은 것도 그렇고 또 여기가 완전히 시원하게 지금 파노라마 형태로 선루프가 돼 있잖아요. 이 개방감도 그렇고 너무너무 예쁘고 진짜 마감 자체가 너무 훌륭해요. 이 가격대가 이 정도로 구현이 된 거면 되게 잘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잘 만들었어요. 엄청 고급스럽습니다. 여기에 자동으로 올라오는 선 커튼이 있어요. 이것도 되게 놀라운 포인트였는데 이 가격대에 들어가 있는 것도 좋지만 또 올라갈 때 작동하는 느낌 자체가 굉장히 고급스럽게 작동이 됩니다. 소리도 그렇고요. 움직임이 뭐 이 선 커튼뿐만 아니라 도어, 버튼들 모든 동작들이 다 우아하게 좀 움직인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 가죽 시트도 앉았을 때의 느낌이 정말 안락하고 이런 패턴 자체가 봤을 때 막 되게 예쁘다는 생각을 사실 하지는 못했었는데 실물로 봤을 때는 되게 괜찮고요. 들어가 있는 이런 브론즈빛 장식들이 조금씩 둘러져 있어요. 근데 이런 게 과하지 않고 제가 다른 중국 브랜드 뭐 비아디 같은 데서 느꼈던 내부는 굉장히 화려한 느낌이 강했다면 이 지커의 7X는 화려하고 막 거창하거나 이러진 않은데 은은하게 고급스러움을 좀 자랑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봤을 때 생각보다 되게 고급스럽네 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차 자체가 크기로 설명하자면 가장 비슷한 건 소렌토와 가장 비슷하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모델 Y와 비교하면 이 차가 더 큽니다. 근데 모델 Y 롱바디 버전과 비교했을 때는 어떨지는 저희가 나중에 직접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서인지 지금 레그룸도 지금 이 1열에 있는 시트가 뒤로 와 있는 상황임에도 제 무릎 앞으로 레그룸이 주먹 3개 넘게까지 들어갈 수 있는 여유가 있고요. 헤드룸도 마찬가지. 물론 리클라이닝 각도가 이렇게 있어서 더 여유롭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이걸 세운다고 하더라도 우와, 이것도 전동이에요. 2열의 시트도 전동으로 리클라이닝이 되는데 세웠다고 해도 충분히 여유가 있는 2개 하고도 그 이상으로 나오는 풍부한 헤드룸, 레그룸, 거주성도 너무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 차가 비싼 게 아닐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걸 다시 뒤쪽으로 기울였을 때 리클라이닝 각도를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이 정도 각도면 아예 누울 수 있는 각도가 아닌 이상 가장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좀 각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앉아있는 이 차가 울트라 모델이거든요. 근데 울트라가 최상위 트림으로 6,999만 원에 시작을 해요. 그러면 사실상 7천만 원의 가격인데 그 정도의 가격이고 또 전기차임을 감안했을 때 가격대가 절대적으로 아주 높게 측정된 것 같진 않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컵홀더가 앞쪽에도 위치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긴 물병 수납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여기 가운데에 있는 암레스트에는 여기도 컵홀더가 2개가 들어가 있고 이런 소재가 되게 고급스러워요. 이런 소재 자체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차인 것 같습니다. 군데군데 스피커들이 되게 많이 둘러싸여 있어요. 지커에서 자체 생산한 스피커가 21개가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오디오의 품질이 굉장히 우수하다고 합니다. 뭐 어떤 분들은 거의 뱅앤올룹슨급으로 느껴진다, 뭐 보스보다도 좋은 것 같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브레이크를 밟으면 문도 닫히고 또 이지 억세스 기능으로 시트도 1열 설정으로 맞춰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안하게 탑승을 할 수가 있고 전기차다 보니까 별도의 시동을 거는 장치 없이 바로 출발을 하면 되는데요. 기어 노브 같은 경우는 이쪽에 위치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웬만한 버튼들은 다 이 안에서 작동을 하는 방식입니다. 약간 여기 디스플레이 보니까 진짜 테슬라 생각나지 않으세요? 테슬라랑 되게 비슷한 형태로 딱 가운데에 디스플레이가 위치하고 있고 아래쪽은 공조 버튼을 비롯해서 나머지 자주 쓰게 되는 버튼들, 카메라라든지 아니면 차량 맵이라든지 홈 버튼, 이런 버튼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경적 소리 이외에 외부 스피커로 송출할 수 있는 다른 소리가 이 단축키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뭐 고양이 소리라든지 들으셨어요? 말소리? 이런 거 진짜 특이하다. 말소리가 들어가 있어서 이런 걸 경적 소리 대신 울리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 확성기를 통해서
내부에 있는 사람의 소리를 그대로 송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기능들, 그 다음에 옆은 글로우 박스가 열리는 기능,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는 차이기 때문에 높낮이를 조정하는 버튼. 뭔가 언뜻 어디서 본 것 같은 요소들이 좀 보여요. 이걸 보고는 테슬라가 생각이 났고, 그리고 여기 소재도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이는 마감으로 모두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디자인이 되게 예쁜데요? 제가 인테리어를 워낙 중요하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내부를 봤을 때 인테리어가 충분히 고급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선 충전 패드가 양쪽으로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 컵홀더, 좀 작다. 컵홀더 2개, 여기에도 수납 공간. 깊지는 않지만 C타입 충전구 2개가 위치하고 있고요. 아래쪽에도 웬만한 가방 같은 거 수납할 수 있는 뚫려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는 약간 이렇게 모서리가 깎여있는 사각의 형태로 들어가 있고, 여기 디자인도 좀 특이해요. 여기 버튼이 이렇게 안에서 갈라지는 게 아니라 이 안에 단독으로 디자인을 넣었네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굴려서 또 눌러서 조작할 수 있는 버튼들이고, 엠블럼이 굉장히 특이하죠. 이 엠블럼이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차가 너무 고급스럽게 나오니까 빨리 시승차 타고 시승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구독, 좋아요. 네, 이렇게 오늘은 강남 전시장에서 세븐X를 살펴봤습니다. 사실 이게 트림별로 가격이 기본인 프로가 5,299만 원, 그리고 맥스가 5,999만 원, 울트라가 6,999만 원으로 시작가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처음에 가격을 봤을 때는 중국이 제조사인 브랜드 치고 너무 높게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도 물론 하긴 했습니다만, 오늘 실제로 전시장에 와서 차를 직접 보고 나니까 이 가격대를 형성할 만큼 차가 정말 고급스럽게 만들어졌구나, 잘 만들어졌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루엣 자체도 굉장히 과하지 않고 개성 있고 매끈하고요. 또 실내를 탔을 때는 정말 제네시스의 실내를 탄 것처럼 고급스러움이 느껴지기도 했고, 곳곳에 이제 우리나라에선 볼 수 없었던 재미있는 기능들이나 디테일이 숨어 있는 것도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느껴졌고요. 이 가격대에 옵션을 넣고 자동문을 추가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정말 매력적인 장점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 차를 실제로 시승해보고 이 승차감까지도 정말 만족스럽다면 국내에 있는 소비자들을 만족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테슬라에서 굉장히 공격적인 가격 정책을 펼치고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커에서는 이 7X를 출시하면서 공격적이지 않은 태도를 보이는 게 아니냐라고 많은 분들이 평가를 하고 계신데요. 실제로 이 차를 한번 보시고 또 타보시고 난 다음에 소감은 어떨지도 굉장히 궁금해졌습니다. 물론 가격이 비싸게 나온 게 맞지만 그만큼 프리미엄 차이기도 하고 실제로 좋은 차가 맞는 것 같다라는 게 오늘 제가 이 차를 실제로 보고 느낀 점인데요. 빨리 시승차를 받아서 여러분께 주행 리뷰도 전해드리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차로 여러분께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